네, 외부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분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입시를 논할 때 우리 작년에 벌어졌던 문과와 이과 간의 어떤 입시 격차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들어보니까 수도권 공대면은 연고대 인문대를 갈 정도의 격차가 났다고 합니다. 올해도 비슷한 격차가 나오게 될지. 통합수는 2년 차인데 지금 문과하고 이과가 수학시험을 이제 같이 보는 데서 지금 현재 문제라면 문제인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이과 학생의 점수가 높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등급에도 앞서고 표준 점수에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을 잘 푸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이과 수학을 선택한 미적분 기하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느냐 안 몰려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6월 평가 모의고사라든지 교육청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미적분 기하 쪽으로 더 몰려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나아 보면은 국어도 이제 두 갈래로 오남매체 합법과 작문인데 오남매체가 좀 어렵고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쏠려져 있는데, 금년도의 상황은 오남매체 쪽으로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쏠려갔고 특히 이과 학생들이 오남매체로 좀 더 많이 그쪽으로 좀 옮겨 탔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이과 학생들이 국어에서도 앞설 가능성이 높고, 수학의 변수뿐만 아니라 국어 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년에 얘기 나왔던 어디 공대면 연대 인문대다 이런 거는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나요? 작년 한 이맘때쯤에 수시 원서 접수를 쓰기 직전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체 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다 봤을 때 점수 격차가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보다는 대단히 크게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었죠. 점수에 앞섰기 때문에 경기권 특거리 정도 할 것 같으면은 서울 소재대학 탑10 대학을 만약에 바라볼 수 있고 합격 가능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저희 종로학원에서도 내놓았는데, 실제 저도 당초 예상은 한 1-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예. 발표한 자료로 놓고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었고 경희대학교도 60%가 넘어갔고, 또 일부 학과에서는 90%, 지거국 같은 경우에 지방거점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 100%까지 나타나는 학과까지 생겼다. 아니 100%면 이제 그게 문과로 분류되는 학과인데 전부 이제 미적분 한 친구들이 와서 정원을 메웠다 이거죠? 그렇죠. 이과 학생이 전원 문과를 채웠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0%, 100% 가까운 정도의 학생들이 이과로 채워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년도에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해 학습 효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점수가 이과 대학 가게에서는 좀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문과로 한번 지원하는 것들은 해도 된다 안 된다로 놓고 봤을 때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작년보다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수시는 정시랑 또 달리 그 전에서 이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차별화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내용을 컨설팅을 하세요? 저희 쪽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금년도의 어떤 수시 지원 패턴 자체가 상향 지원 추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럼 상향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라고 봤더니,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0.5등급 이상대 정도를 지금 위로 지금 원서를 쓰고 있다. 내신에 한 2.5등급 대 합격할 대학들에서 한 3등급 대학생들이 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패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난해와 좀 다소 좀 다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월달에 원서 접수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될지, 최종 선택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수시에 상향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금년도 수시 상향도 서울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 좀 강도 높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또 놓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들이 대부분들이 정시가 지금 현재 40%까지 확대된 해죠. 금년도가 정시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수시 때 함부로 어떤 대학에서 붙고 바로 그냥 그 대학에 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조금 깊이 하고 있는 것들이 금년도의 특징이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각 대학들이 기업들이 전자공시하는 어떤 시스템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자료를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수시전형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좀 깜깜이 전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소 입시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컨설팅하는 분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했었는데 요즘에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험생 학부모님들께서도 나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은 높아졌다. 그리고 실제 대학들 공개를 할 때 주요 대학들이 3등급이라든지 3.5등급 정도가 붙는다라고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고등학교상은 아닐 것이다. 좋은 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 자사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좀 불안해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았었죠. 그래서 원서를 내는 것 자체를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자료들을 보면은 사실은 주요 스카이급이라든지 뭐 성균관대급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체 합격생 비율이 지금 현재 절반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40%대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소재 한 중상위권 대학들도 20%대에서 10%, 한 5%대밖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량적인 지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서류 심사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공개된 합격선에 대한 어떤 점수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수험생들이 조금 과감하게 원서를 내는 경향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에 그 수시 접수하는 친구들도 상향 지원을 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 3년치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전과목 학교 내신 자체가 합격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원서를 내는 것보다는 다소 좀 과감하게 원서를 낼 필요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해서 학생 수가 최근 한 2년 3년간은 50만 명대가 넘는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40만 명대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합격선 자체도 수년 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아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것들로 봐야 되고 또 최근 3년치 자료 공개한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 때문에 합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께서는 학교에서 공식 발표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어떤 중요도는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이과 격차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과 중에서 이제 진짜 찐 문과 있잖아요. 찐 문과. 뭐 철학과나 미학과 이런데, 뭐 국문학과 이런데 가고 싶은 친구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이 이과 과목, 미적분을 듣고 뭐 과탐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나요 이미? 작년도에 이제 통합 수능 1년 차였는데 지금 작년도 초반하고 6월달, 9월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 학생들 선택한 문과 학생들보다 우선 수학에서 1등급이 거의 한 90에서 95%가 미적분 기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시에서 문과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 학생들이 수학을 1, 2등급을 맞춰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죠. 그리고 실제 또 표준 점수 상황에서도 표준 점수 순서대로 매기는 것이 등급이고 백분위 점수인 구조이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실제 정시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문과이지만 이과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상황을 문과 학생 중에서 이과 미적분 기하로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수학 점수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90%에 가까운 학생들은 3등급 이하의 저조한 성적자 학생들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우수 집단의 문과에서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이 이과 수학으로서 함부로 갈아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게 1차 년도에 있었었고 또 금년도에는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으로 수학을 갈아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보면 7% 정도대가 됩니다. 미적분이 5%, 기하가 한 2% 정도대인데 문과에서 이과로 수학을 갈아타는 학생이 조금 늘었다는 얘기죠. 한 2% 정도. 금년도 상황으로 또 놓고 보면은 그다지 우수한 학생들이 갈아탄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갈아타는 추세는 중하위권대 문과 학생들이 이쪽 거나 저쪽 거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중하위권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최상위권대 학생들이 저 과목에 대한 그 부담을 안고서 가감하게 선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이면서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정시 표준 점수에서 크게 밀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분위기다. 오히려 그렇게 갈아타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다른 과목에 피해를 오는 것까지 감수하는 학생들은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 서울대 뭐 경제학과나 아니면 서울대 뭐 불문과나 뭐 철학과 뭐 고대나 연대 경영학과 이런 데를 갈 친구들이 굳이 미적을 고르지 않아도 확통을 선택해도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만약에 국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수학에 그만큼 비중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탐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기회비용 자체가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작년도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문과 학생이면서 수학의 미적분 기하를 택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정시에 이과 학생들이 많았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과가 아니라 문과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 정도의 우수한 학생 때 문과 학생들이 이과 수학으로 갈아타지 않았다라는 게 지난해 입시에 저희 표본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평가원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있으면 더 좋을 테지만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 하고.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로 갈아타는 수학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현재로 놓고 봤을 때 그다지 안 크다. 지난해 한 5%, 올해 한 7%. 그럼 갈아탄 학생들의 수준대는 어느 정도냐? 서울대 연고대급을 아주 무난하게 정시에 들어갈 정도의 학생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 있다 하더라도 고3 재학생들보다는 이과의 일부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등급 또한 한 2등급대 정도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전체 중에서 한 10%대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최상위권 학생이 이과 수학을 굳이 문과 학생이 선택할 필요는 현재로 봤을 때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금 정시 입시 비중이 늘어나서 올해는 주요 대학이 40%가 넘는다고요. 네. 올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도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수능 2년 차인데 문제 난이도가 공통 과목이 국어가 한 76% 비중이고 수학이 74점이니까 100점으로 왔을 때는 한 74% 비중인데 절대적으로 높죠. 국어에서 어렵게 출제될 것인지 수학에서 어렵게 출제될 것인지 탐구에서 어렵게 사실은 그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수능 1년차의 경험으로 봤을 때 통합수능 2년차에서는 난이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불규칙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기하는 과목이 없는 학생이 가장 그래도 유리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쉽게 포기하는 과목과 또 쉽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과목들에 대한 밸런스는 과거 수능 시스템에서는 그게 맞았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상대로 안 나갈 가능성이 크게 높은 수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금년도의 수능이 재수생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아주 이례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6월 평가 후 모의고사 때 전체 재수생 비율이 16%였었는데 지난해 6월 달이 13%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 3% 정도 높아졌고 실제 비율만 높아진 게 아니라 재수생 숫자도 한 10,000명 정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럼 본수능 때 가면은 지난해가 29.2%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 초반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능 지원자의 재수생 숫자가 한 15만 명대까지 돌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5만 명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 개 학년 학생 수가 한 60만 명, 50만 후반대 이렇게 됐을 때가 한 3만 명, 4만 명대였는데 지금 학생 수가 40만 명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15만 명대 재수생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수능 체계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실제 30%가 넘어갔던 적 한 6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는 재수생의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일부는 봤는데 전체 한 14~15만 명 정도가 재수생이라고 하면은 본수능에 갑자기 나타나는 재수생이 한 8~9만 명 정도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수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반수생의 8~9만 명대가 지금 현재
잡혀지지 않은 상황의 모의고사 결과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수능 등급과 수능 점수 예측은 지금 현재까지 기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한 20년 만에 최고의 비율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위권 대 학생들도 그렇고 상위권 학생들도 그렇고 킬러 문제라든지 중킬러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안전하게 탐구 영역에서 1등급 나오는 학생들조차도 그런 한두 문제에 의해서 뭔가 좀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만 상태에서 긴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렵게 출제된다라는 것들 전제로 가지고 있고 그 어렵게 출제된다라는 것이 어느 과목에서 튈지도 모른다라는 게 통합수능의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좀 이원화된 어떤 트랙에서 나타난 특징이고 재수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3들 입장에 봤을 때 급을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고3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된 학생들은 준비되지 않는 재수생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다면 점수가 또 급상승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그리고 각 과목이 어떤 거 포기하는 과목이 없게끔 했던 학생들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